예, 블로그 하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지금 익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그 클로바 노트, 뭐 구글 어시스턴트, 네이버 스마트 보드, 네이버 스마트 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축키 좀 이렇게 등록하셨어요? 단축키 자주 쓰는 것들, 예, 그런 거 이게 여러분들 뭐 계좌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도로명 주소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나는 블로그를 할 때 이런 용어를 자주 쓸 거야. 아니면은 이런 해시태그는 내가 자주 쓸 거야 하는 것들을 미리 등록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하긴 뭐 이거 이제 생길 때마다 또 등록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자주 쓰는 메모 이런 것들은 몇 장까지 쓸 수 있다 그랬죠? 300장. 300장까지. 예, 300장까지 쓸 수 있고요. 예, 그렇게 그게 줄수는 몇 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게 너무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찾기 힘들죠. 예, 그래서 뭐 한 대충 한 10가지 종류, 10가지 종류해서 한 번 쓸 때 300자까지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중에 또 또 수시로 해시태그 같은 걸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또 수정하면 되고요. 그 종류수가 10가지가 막 10만이 아니 그게 한 우리가 올리면서 찾을 경우에 한 10개 정도가 적당하지 20개, 30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위에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 최고 위에 올라오는 걸로 내가 수정해 버리면 되죠. 뭐. 최고 위에 걸 내가 수정해 버리면 되죠. 자, 보세요. 이해 안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톡에서 지금 우리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가 여기 툭 눌러보니까 지금 이제 네이버 스마트보드 나왔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단축키거든요. 그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태원 감독님 이분이 저한테 댓글 하도 많이 다니까요. 선생님 저 있잖아요. 예. 여기 카톡 있잖아요. 그게 잘못 눌러서 삭제돼갖고 우리 블로그 있잖아요. 다 없어졌거든요. 블로그 초대해줘야지만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단체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서 나갔어요. 네, 거기 이제 그 카톡 한번 잘못 눌러서 회장님 한번 봐주세요. 아니 그냥 초대가 안 되죠 이게. 윤경진 선생님이 초대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다른 분들 다른 분이 해도 돼요. 다른 분이 해도 돼요. 한번 예 회장님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태원 감독님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럼 요걸 눌러서 내가 수정하겠다 그 얘기죠. 첫 번째 있던 걸. 여러 개가 많이 20개 있는데 새로운 걸 위에 올리고 싶다 이거죠. 아 새로운 걸 위로 올려 싶다.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 엉뚱한 걸 많이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 편집 바로 누르면 되죠. 하하 이거 눌러버리니까 바로 위로 올라버리네요. 상단에 고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채팅방에 상단에 상단에 고정해요. 또 누르고 있으면 반대에 여러 개가 가능할까요? 그럼 되겠네. 단축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항목을 대체할 문구를 설정해 보세요. 스와이프로 열기. 감사.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맨 위에 저걸 수정해 버리면 예 그게 들어오니까 예 저도 이게 보니까 뭐 한 20개 정도 만든 것 같으네요. 20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블로그 만들고 나면은 서로 친구합시다 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친구합시다. 그때 서로 친구합시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는 걸 미리 이게 단축키에다가 만들어 두면은 언제든지 이것만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활용 주소서 김상덕 강사입니다. 한번 이제 이것만 눌러버리면은 그 글이 그냥 바로 실려져 버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우리한테 굉장히 기묘하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글 렌즈를 지난 시간에 다 못했어요. 그죠? 구글 렌즈가 굉장히 그 기능이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뭡니까 블로그를 만들 때 굉장히 기묘하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렌즈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렌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 렌즈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이제 번역이 있죠. 번역. 여러분들 그 구글 렌즈 번역 들어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번역은 구글 번역기 중에서 구글 번역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번역하는 기능이 있고요. 음성을 넣어서 번역하는 기능이 있고요. 대화를 하면서 번역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카메라를 가져와서 번역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그 카메라 번역기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글 렌즈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글 렌즈를 켜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게 왼쪽이 출발입니다. 이게 입력어도요. 한국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착어가 영어로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스마트폰 기본 개념, 나만의 스마트 키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화면을 한번 비춰볼까요? 비추면은 이 쥐가 그냥 바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저도 보면은 지금 이쪽 창에는 보면은 지금 영어로 다 바뀌었어요. 예, 스마트폰 기본 개념이라 그랬는데 여기 스마트폰 베이직 컨셉 이래가지고 영어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지금 출발어가 한국어고요. 도착어가 영어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반대로 화살표가 반대로 되면은요. 이게 영어를 찍게 되면 한국어로 나오겠다 그 얘기잖아요. 해외 여행 가셔서 스페인 갔다. 스페인어를 찍어버리고 한국어로 나오도록 하면은 지가 그냥 스페인어를 바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버리죠. 도로 표지판도 그렇고 메뉴판도 그렇고요. 우리 레스토랑 가셔서 메뉴 찍으면은 전부 이 스페인어가 다 한국어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어에서 영어 돼 있는데 요게 자동 감지라고 언어 감지라고 있어요. 언어 감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가 이제 영어는 이제 출발어가 영어 같으면은 지가 알아서 영어로 지가 분석한다 그 얘기죠. 언어 감지가 되면은요. 예, 지금 저기 언어 감지를 해놔놓으니까 한국어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환시키고자 하는 게 뭔지 지가 알아서 다 찾아낼 수 있다. 굉장히 똑똑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메모장인데 내가 손글입니다. 손글을 이렇게 떡 갖다 대도요. 지가 다 바꾼다고요. 손글씨도. 내가 그냥 막 너무 많이 날려 쓰지 않는다면은 예, 메모해 놓은 것도 그냥 지가 다 바꿀 수 있다. 그만큼 똑똑해졌다 그 얘기예요. 예. 손글씨까지도 바꿀 수 있다.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번역기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 요 버튼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한번 눌러가지고 예, 갤러리에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저는 갤러리에 지금 저장해 놓은 게 이게 있네요. 가져왔더니 지가 그냥 알아서 영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 영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바꾸고 난 이후에 전체 선택하면은 이게 클립보드에 그냥 복사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전체 선택하고 난 이후에 텍스트 복사해버리면 이게 클립보드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클립보드 몇 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예,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40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요게 지금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클립보드 하나로요. 텍스트 복사하면은 이게 지금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어요. 예, 네이버 스마트보드 클립보드에는 40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듣기 하면은 지금 이거 영어로 돼 있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지금 네이티브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다.
Have you ever wanted to capture a flower bed or flower garden beautifully?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 지금 이제 태화강을 긋고 있는데 태화강 그 여러분들 스피커에서 아주 그 송창식의 그건 더 맞나요? 그건 예? 이장님 그 아니 지난 그 불후의 명곡에 송창식이 2번 나왔잖아요. 아 저는 야 이게 정말 송창식도 멋진 노래들이 많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고 있다. 그럼 외국인이 가다가 야 이거 노래 멋진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으면은 그 뭐 예를 들어 고래사장이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저기 인터넷 뒤져서 그냥 눌러버리면 되죠. 고래사장 그에 대한 뜻이 바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 자 좋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번역이고요. 번역 다음에 우리 텍스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아마 블로그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텍스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있다가 여러분들 밑줄 꺼놓은 거 그것만 이렇게 여러분들 탁 찍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블로그에다 옮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쓸 거니까요. 자, 텍스트를 놓고 우리가 찍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죠. 자, 텍스트.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기본 개념하고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여기서 제가 요걸 버튼을 눌러서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여기서부터 나 여기까지만 쓸 거야. 예, 여기까지 쓸 거야. 요 얘기입니다. 이 블록 범위를 준 겁니다, 이게. 내가 꾹 눌러서 스타트 하는 위치, 엔드 위치. 예. 요 범위를 주게 되면은, 예, 요렇게 해서 텍스트 복사하면은 내가 요만큼만 필요하게 된다. 그 얘기죠. 복사를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텍스트 복사. 클립보드에 복사됐어요. 클립보드에 지금 2번째 클립보드에 지금 복사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로 이제 책이나 문서 같은 거요. 그런 거 작업하실 때에 밑줄 착착착 끄는 거, 형광펜이라든지 그런 거 꺼도 상관없습니다. 형광펜 끄는 거에 아무 상관없이 내 필요한 부분만 딱 찍어서 필요한 블록을 정해가지고요. 클립보드 안에다가 복사시켜서 여러분들 블로그에다가 갖다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좋은 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에 내가 보고 있는 책에 챕터 1 밑줄 꺼놓은 게 한 20군데 있다 그래 보세요. 챕터 1에서 내가 밑줄 꺼놓은 20개만 그냥 계속 예로 뭡니까 구글 렌즈의 텍스트 요 기능으로 요걸 복사하기 지금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보드에서 40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복사하기를 한 20개 바바박 해놔놓고 나중에 블로그에 가서 붙여넣기 이래버리면은 내가 책 챕터 1에서 내 밑줄 꺼놓은 요약된 것만 싹 다 가져와서 내 블로그 만들 수 있죠. 이해되세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읽은 것 중에서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하는 정호성 시인 그 책들 그런 거 아주 좋은 것들 많거든요. 내용들이. 그러면 뭐 그냥 복사하기 한 20번 해가지고 뭐 붙여넣기 20번 해버리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책 읽고 난 이후에 요약해 놓은 거 제가 밑줄 꺼놓은 거만 쫙 뽑았어요. 갖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버리면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잘 안 되는가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하기 하시면 되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요거 아마 전체 선택.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갤러리에서 또 가져오기도 할 수 있죠. 갤러리에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
꾹 눌러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가져올 거야. 예, 요거 복사, 텍스트 복사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범위를 정해서 복사하기, 복사하기, 복사하기. 예, 요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구글 렌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텍스트일 거예요. 텍스트. 내가 보고 있는 문서, 잡지, 신문, 예, 각종 자료, 뭐 이거 뭡니까 이거 프로젝터에 비추고 있는 것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 찍으면 전부 텍스트로 바꿔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블로그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잘 돼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구글 렌즈의 텍스트다. 그 다음에 검색이라고 있죠. 검색. 예, 검색은 뭐 이렇게 이미지 검색입니다. 렌즈니까요. 이미지 검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이게 뭐 어떤 건가 하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해봅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지가 이거 쭉 보면서 시각적으로 일치하는 항목들, 여름이 일치합니다 하고 바로 나오죠. 이게 1인 유튜브 촬영 장비, 시오 비디오 키트다. 바로 나오죠. 그죠? 저하고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네. 예.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 검색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기 이게 구글 비서인데요. 구글 검색이죠. 검색인데요. 마이크 있으니까 음성인식 검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터치하여 검색하는 거니까 텍스트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음성 검색이고, 이 렌즈가 이미지 검색이에요. 이미지 검색이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비디오 검색이 나옵니다. 영상 검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수많은 CCTV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형사들이 이거 CCTV 이거 검색하느라고 지금 눈 빠질 거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안에 영상 중에서 이게 범인 몽타주 있잖아요. 범인 그 화면만 넣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수많은 이제 그 CCTV에서 지가 검색해서 그걸 다 잡아낼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이렇게 범죄 수사하는 데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그게 사용된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 가정에서도 사용된다. 결국은 우리 지금 집집마다 여러분들 집에 못 쓰는 스마트폰 다 있죠. 네. 안 쓰고 있는 거야. 저는 뭐 이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지금 갤럭시 노트 10이요. 노트 10이 집에 있어요. 그거 지금 이제 CCTV용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CCTV를 쓸 수 있어요. 집에 여러분들 그거 와이파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이제 딱 상실 켜놓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을 비우고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부엌에 가스 불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이제 딱 고정시켜 놓는 거죠. 부엌 쪽에 하나 고정시켜 놓고 또 뭐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문 시건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비출 수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시골에 어머님 혼자 계신다. 그러면은 또 집에다 어머님 집에다 또 하나 설치해 둘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자녀들이 서울에도 있고 뭐 저기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제 다른 용도가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날 연결해가지고 어머니 어때? 오늘 기분 좀 좋아 보이네? 하면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이제 설치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 검색은 영상 검색은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 지금 벌써 이 구글에서 이미 거기까지는 개발이 됐다고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뭐가 그냥 막 부서져 있고요. 화분이 넘어가 있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을 비운 시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가족들을 다 등록을 시킵니다. 나, 그 다음에 집사람,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딸, 이렇게 해서 얼굴을 다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3시부터 6시까지에 뭔가 일이 생겼는데 우리 가족 외에 뭔가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제가 다 밝혀냅니다.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였더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 난리를 쳤는 거예요. 너희 죽었어 이제. 야, 저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있어. 그걸 다 분석할 수 있다.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돌려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예, 거기 이제 영상 검색까지 나가는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라고 있습니다. 과제. 그러니까 과제 질문에 사진을 찍으세요. 그랬죠. 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제 주로 이래 학부생들,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석사 과정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 과제를 찍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논문, 그 다음에 각종 리포트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알려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코로나 백신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은 잘 안 하겠지만은 코로나 백신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한글로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썼는데 이거 보세요. 자, 과제.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도입된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2종, mRNA 백신 2종,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합성 항원 백신 2종, 노바백스, 스파이코비원, 총 6종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게 찍어버리면은 지가 그에 대한 답을 나한테 준다. 상당히 잘 돼 있죠 이게. 예? 좋다고. 여기에다 요즘 이제 챗 GPT-4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챗 GPT-4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검색이었고요, 과제였고요. 그 다음에 쇼핑에 가면은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쇼핑할 때에 좀 물건을 충분히 만져보고 그걸 다 하고 난 이후에요. 만져보고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검색까지 다 해보면 좋겠죠. 이게 쇼핑. 자, 쇼핑에서 이 이름이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물건 하나 찍어봤습니다. 시오 MV88 하는 기종인데요. 여기 모델이 아마 그 나중에 유튜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바깥에 나가서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고 나면은 바람 소리 이런 게 그 아주 그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써보니까 이 마이크가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오 MV88 플러스 여기 지금 383,000원이네요. 예전에는 코스코에서도 팔았었는데 여기 지금 미국 제품인데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가격이 다 나오죠. 저는 이거 직구로 구매했는데 요즘 뭐 직구로까지 구매 안 해도
다 살 수가 있으니까요. 천차만별이네요. 이게 지금 이런 거는 24만 원이네요, 그죠? 24만 원. 여기는 지금 38만 3천 원이네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24만 원, 38만 원. 그죠? 그러면은 지금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이제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트코에 가서 공기청정기를 찍었죠. 그랬더니 포스트코가 한 2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집사람이 인터넷에 사다 그러대요.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와 이거 포스트코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왜요? 네? 30% DC되니까. 아니 가격 자체는 이제 2만 원이 더 비싸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2만 원 더 싼 거는 뭔가 하니까 그 전기 효율이 1등급이 아니에요.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두고두고 이제 후회하게 되죠.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그 여성분들이 2만 원 더 싸다. 이거 합시다. 이럴 때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기 효율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그것까지 보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 차이가 이게 지금 이만큼 납니다. 이게 13만 원 정도 나죠. 예. 나면은 이게 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지? 비교 분석해야 된다. 예.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심히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시고 가격 비교를 해 보시고 특히 이 가전제품 같은 것은 전기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 전기 제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원자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김치 냉장고 쓰는 나라가 우리 말고 있어요? 근데 없어요. 네. 근데 TV 뭐 김수미 씨 집에 보니까 김치 냉장고 7대인가 8대인가 있더라고요. 와. 엔간한 집이 2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와 한국 사람 진짜 잘 산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 집도 조그만하고 다 조그만한데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크게 쓰고 말이지. 차도 이만큼 더 크게 쓰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축소 지향주의인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죠? 벌려서 일본 사람들은 와 가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개이 돼요. 차고 해서 다 밀어 넣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거죠. 그죠? 아니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뭐라 홍나라 판나라 축일로 살림 대통령 보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아이고 참. 자, 우리 상품 검색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러분들이 좀 바로 장소를 찍어 보셔도 되고요. 아주 유명한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소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10여 년 전에 근데 영국 런던을 갔다 왔는데 이게 런던인지 프랑스 파리인지 모른다 하는 거 있죠. 그 사진 이거 갤러리에서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 이게 대충 뭐 다시 재건축한다 그러면서 다 부숴버리고 새로 만들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저런 쪽은 절대 새로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지만은요. 이 도로 보수 같은 거 겨울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봄 되면은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뚝뚝 갈라진 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다 아스팔트, 새로운 아스팔트 확 깔아버립니다, 이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 거 전부 텀바구니 하다가 다 떼어오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이 아스팔트 뚜껑을 좀 이렇게 천천히 갈아엎을 수 있도록요. 우리는 매년 막 두께가 5cm 올라갑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 바로 밀려가지고요 떡이 되고요. 예. 우린 참 일을 쉽게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미국에 보면은 그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 영국인들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갔을 때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그 후예들이에요. 그 아미시 마을에 가면은 갑자기 앞에 차가 한 대 오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갑자기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또 뭐가 차가 쑥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 예. 이렇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요. 길을 막 반듯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렇게 안 놓거든요. 땅이 생긴 대로 그냥 올라온 대로 내려오면 대로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를 다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오던 차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타났다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집을 짓더라도 그렇게 지어놓는다고요. 땅 생긴 모양 그대로 해서 짓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평평하게 펴야 돼. 일단 피고 땅 정지장부터 해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야 되더라. 이게 건축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장비 좋죠. 뭐 한번 됐다 하면 막 그냥 뭐 깔아뭉개 뿌리고 새로 해 뿌리고 이러고요. 도로를 놓더라도 보면은 유럽 쪽은 뭐 이게 돌멩이 같은 게 깊이 방향으로요. 탁탁 다 심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우린 다 파내 버리고요. 아스팔트 그냥 시멘트나 이런 거 바로 깔아 버리니까 결국은 이 도로가 숨을 못 쉬고 있죠. 우린 지금 도로가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저쪽 유럽 저런 쪽은 비가 오면은 다 땅 밑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아스팔트를 새로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스팔트에 비가 오면은 물이 밑으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언제 아스팔트를 다 바꾸겠어요? 바꿀 그게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음식점 한번 볼까요? 음식점도 보면 음식 또는 재료를 탭하여 사진을 확인하세요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음식 또는 재료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식점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음식점 선택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카페, 음식점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GPS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주변에는 없는 모양인데 그죠? 여기 나오는가요? 나옵니까? 예. 공모의 밥집. 고모의 밥집 나옵니까? 예, 나오네. 경남식당. 예, 고모야 밥집.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까이 가볼 수 있는 이 식당이라든지 혹은 카페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식당 하면 뭐가 나오는가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집이네, 그죠? 경남식당. 예, 돼지국밥집이네요. 오리. 예, 그래서 구글 렌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법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은 게 텍스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블로그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다 그러면은 전부 밑줄 꺼놓은 거, 요거 이게 곱하기 해서 붙여넣기만 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요걸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렌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이제 블로그 하면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게 되는데요.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 동영상 촬영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스마트폰 사진 촬영 노하우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저기 울산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울산 스폰지 워크샵이 있는 날인데요. 그날 오후 2시부터 제가 울산병원 부청에서 울산의 그 뭐 대학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 섬유 디자인학과 교수라든지 사진학과 교수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사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순수 예술 분야의 교수들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진학과 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SLR 카메라로는 내가 뭐 아쉬울 게 전혀 없는데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에 좋아졌는데 나 이거 모르겠다 이제. 그러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지금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제 그분들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쭉 강의해버리면 금방 캐치할 거예요. 금방 캐치할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중에서 200호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울산시청에서 사진 분야만 담당했죠. 홍보실에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울산 역사에 관련된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들 그걸 책으로 2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울산 연대 발전기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분의 하여튼 있으면서 시청에 근무하시면서 다 해놓은 건데 제가 그분한테 강의를 한번 했어요. 이 스마트폰 사진에 대해서요. 근데 일반 카메라는 이미 도사죠. 잘 알고 있죠. 근데 스마트폰은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번 들으니까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립니다. 많이 찍고요. 아침마다 그분이 바로 그 울산의 떼까먹이 사진 작가예요. 떼까먹이 사진 작가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울산 태화강 쪽을 거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특히 그냥 떼까먹이에 대해서는 아주 막 그냥 정통하게 찍고 있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좋은 점 영상까지 멋지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까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좀 많이 찍고요. 특히 스마트폰이라고 좀 우습게 보지 말고요. 스마트폰 사진도 멋지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더 멋지게 찍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진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다. 제가 다음 달 6월 말에 제가 경기도 올라가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세요 해서 뭐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2번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와, 저 경기도를 2번이나 올라락 내리락 하게 돼 있는데 이 보통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힘든데 어떻게 그 하루만 가서 하루 만에 좀 해주고 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제가 하루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6시간 해주고 오기로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관해서요. 우리가 찍은 사진에 이야기를 입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하시면은 블로그는 그냥 쓸 수 있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저는 뭐 병원에 가서 체열하고 그다음 술도를 한 바퀴 둘렀습니다. 술도 한 바퀴 둘러서 오면서 찍은 사진들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스토리텔링을 할 거예요. 재밌죠, 그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갤러리에 있는 모든 사진은 어떤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멈춰 있어요. 그리고 찍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결코 그게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찍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갤러리 안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사진들은 시간, 공간, 어떤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탁 멈춰놨습니다. 그게 다음에 가서 찍지 다음에 가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없습니다. 그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동작이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이 스마트폰 카메라예요. 예, 그걸 내가 마음에 들게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예, 내 마음에 들게만 내가 본 그대로 좀 마음에 들게 찍었다 그러면은 참 더할 수 없이 좋잖아요. 근데 장창호 선생님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많아요. 안 드는 사진이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심하다. 예,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마음에 들게 좀 찍을 수 있을까? 그게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진에 스토리텔링이 있다 하는 걸 들으시고요. 아마 제가 사진 얘기할 때마다 이분 얘기를 합니다. 사토 토미오의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 책은 여러분들 헌책방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뭐 교보문고라든지 예스24 이런 데는 없습니다. 헌책방에만 가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 책이 도움이 많이 된다. 사진 애호가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사진은 자유롭고요. 감동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사진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나 혼자 보기 위해서 찍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 가족이 남편이 아내를 찍고요. 아내가 남편을 찍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찍어야 그게 정말 이게 멋진 사진들을 담을 수가 있다. 예, 요런 크게 5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원래는 알츠하이머 전공자 뇌공학자 그게 의사예요. 의사였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사진 작가가 됐어요. 66세 때 도쿄 공예대학에서 미국에서 지금 의사를 하다가 지금은 지금 완전히 은퇴하고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통계를 내 보니까 사진 하시는 분들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가 가장 없더라 이 얘기예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부부가 함께 여행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굉장히 뭐 쾌감이라든지 설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부부가 함께 사진도 좀 많이 찍고요. 또 우리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진도 좀 많이 찍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 그 합천에 황매산 아시죠? 아침에 그 황매산 철쭉 있잖아요. 예년만큼 그렇게 이쁘지는 않대요. 근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무렵에 그 황매산 철쭉은 장관이거든요. 계속해서 사진들 올리잖아요. 그죠? 그거 찍으려면은 여러분들 그 밤새 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에 이제 해 뜨는 거 보면서 찍을 수 있죠. 불수하게 해가 뜨면서 그 온 산이 붉게 불타는 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주문진항이라든지 저런 위쪽에 올라가면은 이 구름이 그냥 그 산 등선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 장면은 장관이거든요. 그거 찍으려 그러면은 밤새 올라가서요. 새벽녘에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막 구름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거 보면 장관이에요, 이게. 이야, 우리 꼭 외국에 안 가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멋진 장면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 최경희 여사님 같이 부부가 함께 가도 좋고요. 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찍어도 좋고요. 예,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그 혈관이 더 젊어지고 이게 설렘이 많다는 거는 이게 많이 흐른다는 베타엔돌핀요. 베타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흐른다. 여러분들 치매 걸리는 사람은 이게 안 흐르기 때문에 치매 걸리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 감동이 없고 무료한 현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베타엔돌핀이 안 흐른다. 이걸 일부러 그 약물만 해가지고 주사를 주면 소용이 없다 여기야. 베타엔돌핀 약물만 주사 맞아가지고 소용이 없다. 이게 좀 복합적인 거 모양이에요.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야, 이 장면은 찍어야 돼. 이 장면은 찍어야 돼. 저기 우리 최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비가 그렇게 오는데 태양광을 버스 타고 나갔다는 거예요. 신수만 선생님 만났다며요. 똑같은 사람 만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에서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 지금 오늘 비 오는데 태양광 가면은 이 자격도 멋진 장면을 얻을 수 있고요. 가을에 코스모스 그 이렇게 펴 있을 때요. 비 오고 난 이후에 코스모스 가보세요. 코스모스
꽃잎에 그냥 빗방울이 탕탕 매달려 있는 게 얼마나 보석처럼 이쁜지 몰라요. 그죠? 그런 장면 찍으려면 비 오는 날 가야 돼요. 그래 가서 꿈 찍었어요. 아, 그래, 꼭 찍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예상치 못한 많은 장면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요 저기 임규동 경상일보 저기 편집본부장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그 태화강 지나가거든요. 그 꽁을 그분이 제일 많이 찍어서 올립니다. 인스타에 보면은. 근데 이 꽁이 우리 저기 태화강 국가정원에 어느 정원에 보면은 이 거울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꽁이요. 자신하고 똑같은 놈 발견했네. 왜? 거울에 비치니까. 그놈하고 한 30분 이상 싸우더래요. 그냥. 거울에 뛰어들었다가 빠졌다가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임규동 기자가 그날 그걸 이게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그런 장면을 만날 수가 있다. 떼까마귀 많이 찍지 않으세요? 아니, 떼까마귀보다는 주로 이제 울산의 그 경상일보 기자니까 저기 색소폰 그 연주하러 가셨죠? 예. 그 기자가 임규동 기자돼요. 여기도 이렇게 가갖고 예. 경상도에 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매일 새벽마다 태화강을 지나가면서 찍거든요. 매일매일 태화강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분은 눈에는 모든 게 하루하루가 전부 새로운 거예요. 특히 꽁이 그냥 거울에 지를 쫓고요. 보니까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뒷걸음치면서 요래요래 가면서 견줄줄로 보더라고요. 지도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획 돌리니까 지도 금방 거울에 있는 놈이 또 획 돌리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가서 들이받고요. 그런 장면을 30분간이나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막 오늘 신난다 이거 제대로 걸렸다. 예. 그런 장면들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은 전부 스토리텔링이 다 있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그 사진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요. 무슨 얘기가 하니까 제가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요겁니다. 예, 사막입니다. 내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가려 그러니까 갑자기 차창 앞에 운전석 앞에 이 녀석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험한 외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사 양반 좀 천천히 달릴 수 없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그 누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파워 버튼을 따닥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가 나오죠. 그죠? 찍었더니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지금 사진을 5장 찍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누시오 그랬더니 내가 앞에 있는 내가 안 보인단 말이요. 이번엔 정확하게 초점이 잡혔죠 이게. 아니 사마씨가 왜 거기에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지가 그럽니다. 가을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대 차창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출발하려고 그러면 좀 빗김이나 해주고 달리든지.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좌회전해서 나가야 되니까 이제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를 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서부 파출소 앞에 이제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좌회전해서 가니까 서부 파출소 앞에서 걸렸어 이제 신호등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어깨를 펴면서 이제 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 신호등에 걸렸는데 나 내려도 될까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내가 안전한 데 가서 내려드리겠어. 여기서 내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반장님 집 앞에 갔습니다. 이게. 남목 주민센터 그 앞에 가가지고요. 여기 안전할 거예요. 남목 주민센터 앞인데 동네 인심도 좋고 뒷산 경치도 일품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요. 자,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고 사진 찍으려고 얼굴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좀 미안하게 됐어. 여기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아. 그 이후에 만난 적 없어요.
만난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가 됩니까 이게? 아 보세요 이게 사진 5카트인데 5카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낼 수 있거든요. 사마귀를 예? 사마귀를 의인화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 놓은 사진들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언제 때 얘기인가 하면은요 2018년 10월 20일이에요 2018년도예요 5년 전이나 됐네요 5년이나 됐는데 이게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 얘기인데 지금 현재 5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텔링이라고 해요. 현재 진행형 그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니까 5년 전의 이야기였지만은 이게 다시금 우리 앞에서 이제 이야기가 스물스물 또 살아 나올 수가 있다. 이걸 텔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앨범에 보면은요, 뭐 40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들, 뭐 30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들, 내 스마트폰 갤러리 안에 10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들, 이게 그때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다시 그 이야기를 뽑아낼 때에는 우리가 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스마트폰 갤러리 안에는 다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은 이거 저기 딸이 찍어서 보내온 것도 있어요. 카톡방에. 아빠. 이거 혜윤이가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카톡방에 보내온 겁니다. 이게 21년 10월 11일 날로 나 마음 상했어요. 이 녀석 보세요. 이제 요 녀석 동생이 이제 채윤이에요. 채윤인데 이 녀석이 말을 못할 때는 저 언니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게 혜윤이도 굉장히 똘똘한데 이 동생은 더 똘똘해요. 대드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언니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가 여기다 이제 그 저기 유치원에 가면서요. 마음 상했음 뭐 철자법도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가 앞에다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 저 엄마가 야 혜윤아 네가 그 유치원 가는데 그까지 붙이고 가도 되겠냐? 이거 떼고 가면 안 되겠냐? 안 된대요. 나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이제 유치원 가가지고 뭐 이런 게임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깜짝 놀란 게 유치원 선생님이 너 마음 상했구나. 이 반창고에다가 석상치료라고 써가지고요. 이걸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코에다 붙여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이거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유치원 갔다 오면서 버스 내리면서요. 선생님이 이거 내 속상한 거 치료해 줬다. 이 얘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 코에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 저 엄마가 찍은 거예요. 내려서. 속이 많이 상했죠, 이제. 그 신이 났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그 가족 카톡방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요 녀석이 지 동생인데 이제 전기보다 더 총리가 넘쳐야 하여튼. 이 얘기를 제가 그 MBC 여성시대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저기 서경석이 이 편지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30만 원 상당의 이제 상품도 받았어요. 이 안에 보면 아마 그 저기 서경석이 읽고 한 게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진 찍은 게 아니거든요. 저 엄마가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진 잘 찍고 못 찍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되세요? 예. 예. 잠깐 우리 한잔 하고 갈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제 책을 하나 만들게 된 게 내 손안에 똑똑한 비서 스마트폰 활용하기 하는 책이 이렇게 주로 일상생활 그 다음에 업무에 많이 활용하는 책을 따로 하나 만들자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만드는 책이 이 책입니다. 특히 울산 스마트폰 활용 지도서 울산 스폰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스마트폰 하나면 나도 사진 작가다 하는 부분을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이거 쓰면서 몸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종류의 스마트폰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하는 그런 책은 많이 있어요. 많이 이제 저보고 이제 따로 이 포토 스토리텔링 사진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포토 에세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에세이를 만드는 방법, 그걸 좀 언급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책을 만들었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마귀를 의인화해서, 자, 요게 이제 포토 스토리텔링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셨죠, 이게 예, 여기마다 다 스토리텔링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진마다 스토리텔링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포토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우리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됩니다. 그게 이야기를 입혀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입혀 나갈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시면서 좀 만들어 나가봐야 된다. 이게 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찍은 사진들이 이제 가볍게는 내 가족들, 손주, 손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주고받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블로그 소재가 되고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보는 관점, 시야가 자꾸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 녀석 동생, 지금 채윤이가 5월 1일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걔는 할머니하고 완전히 짝짝꿍이에요. 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할머니한테 다 해버리야 되는데, 할머니, 말하는 해문핑이 이번에 갖고 싶은데 사줄 수 있어? 할머니한테 그럽니다. 할머니, 당연히 사줄 수 있지. 근데 할머니, 그게 3개야, 3개. 피규어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열쇠를 꽂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문핑 집도 있대요. 3개가 한 세트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3개 다 사줄 수 있지. 그러더니,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감기 몸살이 나서 갈 수가 없네. 그랬더니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몸이 달았어요. 그러면 그냥 집 앞에 조용히 놔놓고 띵동 띵동 한번 누르고 가면 안 될까? 여기 얘기 되잖아요. 지금 이제 상품이 이제 집으로 다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럼 그거 찍고 얘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나한테 해문핑 세트 사줄 수 있어? 하는 요거 이제 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감기 몸살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살짝 저 집 앞에 대문 앞에 놓고 띵동 눌러주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여튼 뭐 해문핑 그 3가지 물건,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안에 보니까 그 뭐 티니핑 종류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최고가 이제 해문핑이래요. 예, 해문핑이 이거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 3개가 여러분들 그 126,000원이에요. 와, 대단하죠. 근데 3개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세트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 예? 3개 합쳤어요. 예, 3개 합쳤어요. 그게 원래 정가는 3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3개 합쳐서 사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이제 조금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블로그 하시면서 내 사진에다가 이야기를 어떻게 입혀 나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풍경 사진,
예.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포토 에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포토 에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 에세이와 포토 스토리텔링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조금 다르다. 포토 스토리텔링은 사진과 함께 짧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예, 간단하게 사진 찍고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진부터 여행 사진, 음식 사진 등 다양한 주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토 에세이는 사진과 글을 결합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사진을 통해 느낀 감정, 경험 등을 글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에서부터 여행,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활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제가 그게 인생 아이니까 하고 지금 요 표현해 놨습니다. 보세요. 이게 포토 스토리텔링하고 에세이하고 좀 다르다. 지금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게 인생이 아니니까. 이 작년 가을에 제가 영주 무슨 마을 외나무 다리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거는 계획에 있던 게 아니고요. 집사람이 갑자기 가자 그래가지고 영주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영주가 아니었죠. 청송을 가자 그랬어요. 근데 청송 갈 것 같으면 이왕이면 영주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영주 가서 이제 사진을 담게 됐는데, 거기 가서 그냥 민박을 하게 됐어요. 민박집 주인이 그날 저녁에 이게 전을 붙여서 저한테 이제 우리 두 부부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외나무 다리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민박집 앞에 내일 아침에 일찍 바로 이 앞에 가면은 외나무 다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대. 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런 풍경이에요. 집사람 걸어가라 그러고요. 이게 물안개가 펴가지고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안개가 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이제 찍게 됐죠. 근데 이제 그날 저녁 파전을 주면서 전을 주면서요. 이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가 그 외나무 다리에 의미가 있는데, 꽃가마 타고 무섬에 들어와서 평생을 살다가 꽃상녀를 타고 나가는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기 외나무 다리가 시집 올 때에 꽃가마 타고 왔다가 나중에 죽어서 꽃상녀를 타고 나가게 돼 있다. 그 인생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인생이 아니니까 하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안개가 핀 게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무슨 여인의 애잔한 삶을 그게 인생 아니니까 하고 감자전을 구워내온 민박집 아주머니 얘기에 무슨은 밤새 물안개를 만들었나 보다. 액자 만들면 되겠네요. 예, 큰 액자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딱 그러면 아까 포토 스토리텔링하고 조금 다르죠? 그 인생 이야기가 또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그게 인생이 아니니까, 예, 이렇게 써놓은 이게 이제 포토 에세이입니다. 예. 지금 이런 사진들요. 보세요. 이 물안개가 펴서 장관이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그 영주 무섬 마을. 무섬입니까? 무섬. 무섬. 예. 그 섬처럼 생겼는데 무섬이야. 아주 그 민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나무 다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교제는 언제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을이었는데요. 예, 가을이 지금 언제입니까? 예, 10월 말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은행나무, 은행 단풍이 아주 멋지다 그래서 갔더니 좀 늦었더라고요. 예. 예? 자, 이제 요거하고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같이 무슨 마을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여 다녀와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 얘기했던 외나무 다리 첫 번째 S컵으로 되어 있는 외나무 다리 그 앞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여기 앉아 있고요. 이게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게
요게 지금 할머니 자녀들이에요. 6명이. 그러니까 이 다리를 같이 건너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예 자신이 없어요. 너희가 다녀와. 난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나 다녀와. 그래서 돌아보면 또 오라 그러고요. 할머니는 또 가라 그러고.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야, 이 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무슨 마을로 가을 나들이를 나온 노모. 외나무 다리 앞까지 가보시더니 조용히 돌아서서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습니다. 자녀들이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노모는 어여 다녀와 하면 손짓합니다. 이제까지 여기에 배출됩니다. 언제나 큰 나무가 되었었고 아이들이 버팀목이 되었는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가을 나들이를 나왔는데 내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너희들과 같이 못 가는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 이렇게 된다고요. 왜 너희들이나 다녀와. 우리는 배경이 될 거예요. 예, 버팀목이 될 거고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토 에세이가 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저기 남성분들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전체 저기 한국 전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워크숍에 갔더니 이게 우리 SNS 소통 연구소 이종구 소장이 이걸 소개하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멋지네. 자기가 이제 눈물이 났대요. 이 한 장의 사진 아버지 그 삶의 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2015년 이제 잠깐 대사에서 여러분들 저기 외주업체 사장들이 자살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예, 2015년도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는 순간에 전부 이게 적자다. 야, 그 무슨 소리냐? 그게 왜 적자냐? 그래서 은퇴했던 현장 저기 부서장급들 10명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품생 개선부라는 조직 이름을 만들고 당신들이 직접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 품생 개선 조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장 출신도 아닌데 저보고 또 도와달라 해서 이제 갔죠. 그 도와달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현장 부서장 출신들이 이게 스마트폰도 잘 못해요. 또 이게 문서 작업도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도와주라고 그런 거 됐어요. 그 하는 동안에 1시간씩 시간 내서 제가 스마트폰도 가르쳐주고 문서 작업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이하도 쪽에 대조 오부 쪽에 저도 이제 조사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쓰레기통이 안전화가 이제 버려졌어요. 근데 마침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이 양반이 타고 오니까 또 이 양반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노트 8이거든요. 갤럭시 노트 8인데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지 이게 실밥이 다 떨어지는 게 이게 다 보여요. 한 올 다 보입니다. 이게 그만큼 스마트폰 성능이 좋다는 거죠. 이게 노트 8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안전화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말합니다. 이 안전화의 주인은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많은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보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전화가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밑에 써놓은 거예요. 2딸 시집까지 보냈으니까 이게 참 수고 많았죠.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출근 준비를 서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은퇴했는데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화 하나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지금 쉬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밑에다 써놨습니다. 은퇴한 지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어느새 또 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안전화를 벗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무진장 초조합니다. 아마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고 출근 준비를 서두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은퇴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지금 뭉그러뜨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근데 잡히는 건 있죠. 예. 안전하지만은 이미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이제는 은퇴해서 조용히 지낼 만도 한데 그럴 수도 없고 또 아침마다 서두르고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토 스토리텔링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여기 포토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은퇴라는 주제로 이미 사진 작품도 한번 전시를 했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도 제가 올렸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나 혼자 이런 생각이었지만은 또 같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찍는 사진들 중에서 분명히 이 사진은 정말 어떤 느낌이 있다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요, 저처럼 이렇게 이 한 장의 사진, 예, 아버지 그 삶의 무게 제목을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진은 다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야기 중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더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내 얘기 혹은 우리 가족 이야기,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까지 좀 풀어낼 수 있으면은 우리 블로그가 더 멋지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너무 이래 복잡합니까? 이번에 제가 블로그 올린 것 중에서 왜 지난주에 그 팬텀싱어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나 하나 꽃 피워 하는 거. 와, 그 조회수가 400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팬텀싱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 하나 꽃 피워 하는 조동화 시인의 시가 여러분들 제가 감성 공감 카드 만들면서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노래로 부르니까 훨씬 더 깊이 있대요. 결국은 그 팀이 1등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 여러분들 한번 이 다큐멘터리 이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이 얘기하다 보니 좀 진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TV를 보다가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귀리의 인생 벼랑 끝에 서다 화산 짐꾼이라는 주제로 이게 지금 TV에서 다큐멘터리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제 큼지막하게 써놨죠.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참고 견디어 갈 수 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요 둘이가 부부였어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최고로 험악한 산 중에 3대 산 중에 하나가 화산입니다. 이게. 그 산의 짐꾼이에요. 와, 그 높은 산에 60km 짊어지고요. 60km 짊어지고 짐을 갖다 풀어놓고 내려오면 그 짐값으로 받는 게 6,000원이더라고요. 6,000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 짐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 때문에. 얘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쟤 때문에. 제가 책 읽는 모습이라든지 노래하는 모습 보면 이 둘이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요.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길이의 인생.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참고 견딘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벼랑 끝에 서다 화산 짐꾼 한번 보세요. 이 다큐멘터리가 진짜 굉장합니다. 이 험악한 산을 이 사람들이 그 힘들다 않고 두 부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아들 하나 때문에. 아들 하나 때문에. 우리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뒷때는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뒷때는 이제 끝났겠죠, 그죠?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없이 이제 지내보면서 예전 같으면은 막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 되고요. 제가 못 가면은 전화를 해야 되고 뭐 어찌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안 계시니까
괜히 전화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들었다 놨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다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좀 바람 쐬고 올게요 하고 아파트 울타리 그 장미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김소월 씨의 그 부모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 예, 그 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글을 쓰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TV를 보시든지 뭘 보시든지 이제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메모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하나에 다 소재가 되는 거다. 그 TV도 그냥 보지 말고요. TV도 그냥 보지 말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 괜찮네.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럼 이거 다운 받아 가지고 거기서 화면만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예, 화면만 캡처 해놔놓고 내가 느낀 점 쓰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더 좋은 게요. 챗 GPT-4를 쓰게 되면은 이 영상 이거 내가 보고 있죠. 이걸 지가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요약해준다고요. 물론 내가 다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요약도 할 수 있지만은 지가 요약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느낀 점 더 올리면 되죠.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예? 내가 충분히 영화를 보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내가 충분히 느꼈어요. 느꼈는데 내가 글 쓰는 재주가 또 없네. 그러면 얘네가 요약을 해준다니까요. 와, 이런 것까지 알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 참 이게 여러분들 감동이 없네. 물론 클로바 노트도 하죠. 클로바 노트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예, 귀리의 인성 화산 침꿈을 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44분 19초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화산 침꿈 귀리의 인생 이거 보면은 지금 이 유튜브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저는 여기 이 안에 있는 대화 내용이 다 나와버립니다. 이게 글로 다 써줘 버립니다. 이게 글로 다 써주고요. 요거 누르면 지가 요약까지 해줘요. 로그인 하라고. 벌써 몇 번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걸음을 뗄 때마다 어깨를 짓눌러 오는 등짐. 짐을 내던질 수도 결코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 이런 길을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요. 이렇게 갔다 와야 6,000원이에요. 坐慢坐，左边，慢点，大点，这样式，乐就行啊。我打腰里。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다 그러나 부부는 이 가파른 길을 무려 5,000번 넘게 오르내렸다. 그냥 가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은 화산의 아름다움을 이런 산에서 길이. 찾지만 짐꾼들에겐 외길일 수밖에 없는 이곳.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감동 안 생길까요? 이거. 우리 죽었다 깨어나서 못 하겠어요. 근데 화산은 이 양반들이 지금 짐꾼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들 때문에. 고통과 좌절, 눈물과 희망으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인생의 벼랑이다. 제가 이걸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일상이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있지만은 가족들이 보내온 사진, 그 다음에 TV를 보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는 내가 찍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입혀 나갈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입힐까 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는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카메라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잘 표현해내는 사람을 우리가 사진 작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다 사진 작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있었던 일, 여러분 강의장에 오면서 그냥 오지 마세요. 저기 현대예술공원 들렀다 오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 흐둥거리면서 오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요. 야, 이게 저게 왜 담쟁이가 왜 저렇게 올라가고 있지? 예, 이런 거 그냥 찍어버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그걸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이런 게 아니고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88년도에 노르웨이를 8개월 갔다 오고요. 94년도에 미국을 1년 갔다 왔습니다. 노르웨이 8개월 있는 동안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애들 이제 5살, 6살 이럴 때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뭡니까 이게 백야 현상이 있으니까 새벽 2시까지 훤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전부 메모하고요. 야, 저 사람들 왜 그 노르웨이 할머니들은 다리에 보면은 전부 하지 증맥인가 다 있어요. 파란색 핏줄이가 툭툭 다 붉어져 있고요. 야, 우리는 저런 걸 볼 수가 없는데 왜 저희 이곳 할머니들은 하지 증맥인가 왜 저렇게 많지? 그게 아주 눈에 들어왔고요. 방금 수술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신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메모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애들한테는 그림 엽서를 보내고 집사람한테는 편지지에 다 글을 써서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애들하고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글 쓰는 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지? 어디 가서나 막 하여튼 그림 엽서 사가지고 애들한테 보내고요. 뭐 이렇게 집사람한테 편지 써서 보내고, 예.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그만큼이나 좀 발달이 됐으면은 저는 막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저기 SNS에서 막 최고 인플루언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있었다 그러면은. 대신에 이제 늘 가지고 다니는 이런 수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미국 갔을 때나 유럽 갔을 때도 이런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글을 정리해 나갔던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저는 제가 이거 스마트폰 강의하면서 지금 28번째 수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강의 지금 오늘 무슨 강의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 끝나고 난 이후에 어땠다는 걸 거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또 메모해 놓고요. 이게 지금 28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제가 강의가 혼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구나. 그럼 어느 날 지나가서 지난번에 이거 못했는데요 하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노트가 이게 지금 이마트 가면은 여기 한 권에 2,000원이면 삽니다. 이게.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백지예요. 백지에다가 계속 스케치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된 게 아니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이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저처럼 하루에 한 건씩은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제가 사진 얘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여행입니다. 우리가 찍는 모든 사진은 과거형입니다. 찰칵 샷단 누르는 순간에 1초 전에 사진이 되고요. 하루 전에 사진이 되고 10년 전에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에 열어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0년 전의 사진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한 달 전에 사진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벌써 우리 이 과정에서는 안 갔네요. 야외 수업을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벌써 이게 다 과거형이 돼버리죠. 그죠? 제가 아침에 일찍 술도를 가서 지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과거형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이야기로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런 아주 베테랑 작가들을 만나도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 여행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시간 여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 갤러리에 사진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고요. 이미 내가 블로그라든지 SNS 쪽에 올려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해서 볼 수가 있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은 영상으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해 나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우리가 카메라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 안에 전원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은 항상 빠른 실행 카메라가 튀어나온다. 여러분들 이 전원 버튼이죠. 이게 전원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라 그랬어요. 그냥 따닥이 아니고 따닥. 따닥 하면 이게 카메라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그럼 카메라 튀어나옵니까? 예. 이거 안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 이게 빠른 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기 메뉴. 예, 여러분들 사진을 촬영할 때는 항상 이제는 주인공을 터치해 주시라는 거. 주인공을 터치하시는. 한번 터치하면 하얀색 동그라미 생기고요. 이걸 꾹 누르면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꼭 주인공을 터치해 주시라는 거. 예. 그래서 한번 터치하면은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겼다가 3초 후에 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렌즈군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렌즈가 들어 있는데 이 렌즈에 저는 이게 메인 렌즈가 3개가 있고요. 초광각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 3개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간 노르스름한 렌즈가 보일 거예요. 노르스름한 거는 여러분 프레시예요. 그 다음에 볼그스름한 게 센서예요. 약간 볼그스름한 게요. 없어요? 뒤를 보시면은 예, 요게 약간 빨간스름한 게 센스입니다. 위에 있어, 브레시. 예, 브레시고. 그러면은 예, 지금 아버지 세개 중에 요걸 좋은 거라서 없어. 옆에 있는 거 이게 아니야. 예, 요걸 브레시. 아니 그 노르스름한 게 브레시인데. 브레시켜봐 되겠어요. 그러면은 브레시 구멍이 따로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요. 내가 이거 터치하는 순간에요. 지금 노란색 오랫동안 터치해놓고 나면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데 보세요. 내가 이 터치하는 순간에 이 센서에서부터 센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공까지 우리 신수만 선생님 주인공입니다. 꾹 눌렀을 때 신수만 선생님까지 가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신수만 선생님 얼굴에 빛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가 그걸 가져옵니다.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노출 정보, 그 다음에 포커스 정보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진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입니다. 예, 두 번째가 노출이고요. 예, 세 번째가 구도입니다. 구도인데 내가 터치하는 순간에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과
노출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수만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꾹 누르면은 신수만 선생님까지 이 렌즈에서부터 거리, 포커스 정보를 가져옵니다. 거리가 얼마입니다 하는 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관한 빛 정보를 지가 가져와서 내가 자물쇠로 채워놓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기억에 둘게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구도죠. 구도 때문에 당신이 좀 틀어서 찍으셔도 됩니다. 약간 틀어서 셔터를 눌러서 찍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터치를 한번 살짝 할 때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3초 정도 있다가 사라져 버리죠. 길게 누르면은 노란색이 나오면서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자물쇠 채워진 것은 초점하고 노출을 내가 기억해 놓고 있을게. 그 다음에 구도 때문에 당신이 조금 틀어서 찍어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틀어서 괜찮다는 말은 내가 움직이려 그 얘기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카메라만 살짝 좀 구도 때문에 틀어주라 그 얘기예요. 구도 때문에 이걸 틀어줘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DSLR 카메라의 번샤터 기능입니다. 반샤터 기능. 요게 이제 여러분들 터치해 주는 겁니다. 터치를 해주시라. 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일반 사진 카메라가 지금 어떻게 일반 사진 뭐 일반이든 인물 사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물 사진은 뭐 거리가 어느 정도 둬야 됩니까? 예, 1에서 1.5m를 줘야 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1에서 1.5m. 자,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안내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수직 수평 안내선 두 개, 가로, 세로 두 개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네. 없는 분이 있으세요? 안내선? 없습니다. 예. 안내선이 없으면은 이제 받을 거예요. 예. 거기에 있어야 여러분들 구도를 잡기가 좋습니다. 예. 구도를 잡으려 그러면은 안내선을 꼭 켜. 다른 분은 안내선 다 있으세요? 네. 예. 또 혹시 안내선 없는 분 얘기하세요. 예, 우리가 설정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보정을 이해하면은 내 사진이 더욱 빛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출 보정.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신수만 선생님을 주인공을 잡을 겁니다. 제가 꾹 눌러서 터치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밑에 해 그림이 보이죠? 예, 해 그림에서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은 사진이 더 화사하게 나옵니다. 노출을 조금 더 열어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사진이 더 어두워져 버립니다. 빛을 더 차단시켜 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노출 보정입니다. 노출을 보정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노출 보정을 플러스 방향으로 옮겨서요 더 밝게 해줘라, 화사하게 해줘라. 그 대신에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이라든지, 예, 비 오는 풍경이라든지, 혹은 저녁에 일몰 풍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들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끌고 가셔서 더 하늘을 불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은 더 멋진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 노출 보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촬영을 좀 잘할 수 있어야겠다. 동영상. 제가 이제 우리 오전에도 지금 동영상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에 한번 가볼까요? 동영상입니다. 뒤로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자, 보세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 여러분들 이 바깥쪽에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라 그럽니다. 프레임. 사각형 이걸 프레임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주로 찍으실 때에 가능하면은 이 화면 비율을 지금 터치해 보시면은 1:1이 있고 16:9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능하면은 여러분 16:9로 놓고 찍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영상을 나중에 하다 보면은 16:9가 좋습니다. 예. 우리가 16:9 비율을 우리가 풀 HD라고 그러죠. 풀 HD. 예, 풀 HD급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을 때 보면은 이 사각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모든 피사체는 지가 정확하게 찍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AF 방식이라고 하는데 오토 포커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피사체가 프레임 안에 있는 피사체가 지금 보세요. 박기정 선생님도 정확하고요. 저기 우리 장창봉 선생님도 정확하고요. 예. 서문자 선생님도 정확하게 지금 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오토포커스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피사체를 정확하게 찍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할 때도 주인공이 박기정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하고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은 터치하는 이 포인트가 정확하고요. 나머지는 이거에 따라서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것들을 거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분들은 흐리게 만든다고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주인공이 누구다? 주인공이 누구다? 주인공이 누구다? 하고 터치해 줄 수가 있나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요. 예. 이렇게 우리가 촬영을 해 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태화강을 갔습니다. 태화강을 가서 지금 우리가 저기 뭡니까 양귀비하고 지금 양귀비하고 같이 있는 게 안개꽃이죠. 안개꽃하고 양귀비가 지금 잔뜩 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찍겠다고 이러면은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게 지금 다 정확하게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럼 굉장히 영상이 복잡해진다고요. 영상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박기정 양귀비부터 찍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터치. 또 그다음 옆에 가서 또 터치. 이렇게 찍으면은 좋겠는데 이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터치하다가 보면 흔들려가지고 이게 영상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세요. 제가 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놓고 찍겠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손을 내밀어서 제가 손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 이게 손 꾹 눌러서 지금 손에 초점이 맞았어요. 맞아요? 손에 초점이 맞았습니다. 자, 내가 이 정도 거리로 하겠다. 이 정도 거리 같으면은 여러분들 한 50cm 되려나요? 렌즈에서부터 시작해서 50cm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손을 꾹 누릅니다. 그럼 손에 대한 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손에 대한 노출 정보를 가져왔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손을 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촬영합니다. 그러면은 손까지 거리 약 한 50cm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정확합니다. 이거 박기정 선생님 얼굴이 지금 정확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분들 얼굴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50cm 거리에다가 맞춰놔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쭉 가면서 촬영하면 저 멀리 있는 분들은 흐려요. 내가 이거 타치할 필요 없죠? 내가 이게 안개꽃을 이렇게 찍고 저기 뭐고 양귀비를 찍는다 그러면은 50cm 거리에 딱 맞춰놓고요. 요걸 고정시켜놨죠. 요걸 고정시켜놓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가면서 촬영하면 돼요.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 50cm 범위에 들어오는 건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나머지 그보다 가깝거나 멀어지면은 이게 아웃포커싱이 돼버린다고요. 이래야 여러분들 깊이 있는 영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찍을 때 그렇게 찍으셔야 된다. 예. 딱 찍을 때 보통 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에헤이 참. 그러니까 지금 안개꽃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딱 눌러서요. 정확하게 눌러서 이걸 고정을 시켜야 돼요. 노란색 잠금 열쇠가 나오더라고요. 고정시켜놓고 오호 오케이 내가 50cm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정확히 찍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녹화 버튼 누르고 내가 쭉 가면 되죠 이게. 비오는 날 그날 다 기억을 예? 지금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16대 9 가로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걸 많이 쓰죠 이게. 예. 세로형. 우리가 세로형도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9대16이야? 그 세로로 하니까 9대 16이죠. 세로로 하니까. 이렇게 틀면 이제 16대 9가 되고요. 그래, 아니 근데 이렇게 찍는 게 9대 16으로 영상을 해야지.
용도가 또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워서 찍을 때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세워서 찍을 때는. 이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세워서 안 흔들리게 찍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사진 찍을 때는 그게 세워서 찍는 거보다 옆으로 해서 찍지. 아니 그러니까 세워서 찍을 때도 있고 넓혀서 찍을 때도 있어요. 그 영상 찍을 때도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찍는 걸 다 좋아한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근데 이렇게 찍을 때에 그냥 여기 가서 이렇게 찍지 마시라고 이게.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고 찍죠. 가 아니고요. 이렇게 찍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찍게 되면은요, 손주 손녀들 찍게 되면 얼굴이 이따만하고요. 이게 가분수가 돼버린다고요. 예. 그때는 이게 뒤집어서 찍어요. 뒤집어서. 그래야 이 렌즈가 밑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쭉 가야 된다고. 이렇게. 까꾸로 들고 까꾸로 찍었다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영상이 까꾸로 나올까요? 아니면 세워서 바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찍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은 주인공을 잘 살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촬영하셔야 된다는 거. 세워서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말라는 게 이게.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다 가분수가 되고 이래 된다고요. 예. 이렇게 찍으셔야 된다. 이렇게 찍으셔서 가야 제가 이걸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술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맥꽃이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는 게 찍으려고 하면 제가 이걸 까꾸로 놓고 이렇게 가야 돼 이게. 까꾸로 놓고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 풀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밑에서부터 찍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리를 한 50cm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까꾸로 세워 놓고 밑에 줄이 끌고 간다고 이래요. 이렇게 촬영하셔야 주인공이 얘가 맥꽃인데 맥꽃이 보는 세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인공이 맥꽃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어찌 될까요? 이거 별로 감흥이 없는 영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 키 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요. 예. 선생님 저그 후대 16을 찍어갖고 키네마스터 영화 제작하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 요즘은 키네마스도 9대 16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9대 16으로 원하는지 할 수 있어요. 16대 고마 해가지고. 예, 이거 9대 16이 또 있어요. 예, 그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이래 놔놓고 막 그림 맞춰놓고 지금 신속하게 걷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요. 그러면서 촬영한 거거든요. 뭐 초점도 잘 안 맞고 그럽니다. 이거 안 맞으면 어때요? 이게 좋은 점은요. 초점이 안 맞는 거는 그릿하게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돼가지고요. 좀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요. 네? 정확하게 꼭 찍을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찍을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에 이 지금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하실 때에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서 술도 이 길을 가면서 그냥 두두두두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보통 UHD 24로 찍습니다. 예, UHD 24, 이 24 프레임입니다. 이게 24로 찍습니다. 보통 영화 찍을 때 24 프레임으로 찍습니다. 예, 시네마 촬영할 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60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 프레임 퍼 세컨이죠. 1초에 몇 프레임까지 찍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1초에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수 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찍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빨리 가더라도 아주 은은하게 촬영되게 됩니다. 아주 은은하게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되죠. 여기 보세요. 지금 요즘 술도가 지금 이런 꽃들이 그냥 만발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부터요. 그냥 그림 맞춰놓고 쭉 카메라 밀어버리면은요. 요 햇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이 윤슬이 생기는 거 이런 모양들 그냥 그대로 다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초점이 안 맞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 바다에 그 저기 윤설이 바삭바삭하게 저 혼자 좋은 거 아니죠? 이건 지금 프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예요. 예, 프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일반 동영상에서도 내가 일반 동영상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동영상에서 아까 내가 그림을 딱 고정시켜 놔놓고 쭉 밀어버리면은 이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프로하고 일반 동영상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를 내가 맞춰줄 수 있고요. 조리개, 셔터 속도 이런 걸 내가 프로 동영상에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 동영상에서는 내가 쭉 눌러서 이게 초점하고 이런 걸 고정시켜 나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UHD요. 자, 이제 그래요, 예. 예.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끄집어 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눌러보시면, 동영상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게 UHD 30, UHD 60, 8K 이렇게 나오죠. 예. 일반 동영상에서는 UHD 24가 없어요. UHD 24가 없어요. 프로 동영상에 가야 UHD 24가 있습니다. 24는 여러분들 이게 영화 촬영용이에요. 예, 24가 영화 촬영용인데 이걸 프로 동영상에 가야 있다. 예. 30 놓고 찍으시면 돼요. 예, 30 놓고 찍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 30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야, 이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 보시되 지금 뭐 프로 동영상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도 많이 찍어 보시고 영상도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할 수 있고 포토 에세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사진을 담아 보시면서 이제 올리는 방법까지 제가 자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하다 보니까 사진도 다 못 끝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소모량은 이 순서대로 맞는 거죠? 순서대로라는 거는 이게 제일 높고. 그 당연하죠. 8K가 제일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이제 용량 체크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